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찰스 헤넬의 더 마스터키 시스템. 저번 1부에 이어 오늘은 2부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2부 본문 바로 시작할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13장. 우리가 물질적 부를 생각한다면 그 부를 얻을 수 있다. 집중된 생각은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환경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조성된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만족감이 일시적이거나 때로는 정반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올바른 절차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고전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현대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며 우주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창조자이자 원초적 물질임을 알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모든 철학과 종교의 본질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식을 실천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평생 책을 읽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실제로 훈련을 통해 힘을 기르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행동으로 힘을 내보내야 돌려받게 된다. 실제로 훈련을 통해 힘을 기르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히 준 만큼 받는다는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생각은 원인이고 상황은 결과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은 영적 활동이며 창조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건설적으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할 것이다. 무의미한 생각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반면 건설적인 생각은 무한한 성취를 의미한다.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행복한 생각은 불행한 의식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것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조건들도 차츰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 부분은 전체와 동일한 성질과 질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이라고는 정도에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은 몸이 아닌 자아, 즉 생각하는 영혼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주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무한한 기회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4장. 창조적 힘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원천인 우주적 원리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그저 이 에너지를 분배하는 통로일 뿐이다. 과학은 물질을 분자, 원자, 전자로 분해해왔다. 전자들은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또한 원자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비율로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들이 다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물질을 형성한다. 인간의 신체 세포에도 전자가 존재하며 이는 마치 마음과 지능을 가진 듯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세포가 가진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게 통제하며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모든 신체에 포함된 마음은 잠재의식이라 불리며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 없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에는 반응한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며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생각의 결과일 뿐이다.
사물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기원이나 실체를 지니지 않으며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거될 수 있다. 모든 결과 뒤에는 원인이 있고 그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조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잠재의식과 우주적 마음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바다의 한 방울과 바다 전체처럼 본질과 질은 같지만 양과 규모가 다를 뿐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은 전능함과 연결된 힘을 깨닫게 된다. 잠재의식이 우주적 마음과 의식적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면 의식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고 우주적 마음과 하나가 되어 실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기도의 힘도 설명할 수 있다. 기도의 결과는 특별한 신의 은총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로 훈련하지 못해 실패를 경험한다. 생각은 유일한 현실이며 외부 조건은 그 생각의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 외부의 물질적 조건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은 명확하고 일정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0년 혹은 30년 동안의 오랜 부정적인 생각을 몇 분의 긍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삶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신중히 고찰한 후 의도적으로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결심했다면 그 결정을 방해할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5장. 어려움과 장애물은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지 않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난다. 성장은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또한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 각자는 완전한 생각의 실체이며 이 완전함은 우리가 내놓은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각 경험에서 필요한 것만을 추출하고 성장을 위한 재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를수록 필요한 것은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모든 경험은 성장을 위한 것이며 어려움은 그 지혜를 배우고 흡수할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수학적 정확성에 기초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영원한 힘을 얻게 된다. 생각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는 것은 언어, 즉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말은 생각의 첫 번째 표현이며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의 형태를 취한 것이 말이므로 우리는 특별히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해야 한다. 생각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 더 높은 경지의 생각에 도달할수록 더 명확하고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말이 신중하게 선택되고 조심스럽게 배열되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이상적인 성공으로 가는 패스포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수학에는 원칙이 있지만 오류에는 없다. 건강에는 원칙이 있지만 질병에는 없다. 진리에는 원칙이 있지만 거짓에는 없다. 풍요에는 원칙이 있지만 가난에는 없다. 즉, 내가 지니고 있는 생각에 건강이 있다면 질병이 있을 수 없으며 진리를 알고 있다면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생각에 풍요가 있다면 가난이 있을 수도 없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창조적 사고의 힘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를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16장. 부는 노동의 산물이다. 자본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주인이 아닌 하인,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부는 유용하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 그리고 교환 가치를 지닌 것들로 정의가 된다. 이 교환 가치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부는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생각의 힘은 일상적인 기분으로 결정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생각은 삶의 개념을 형성하는 가소성 물질이다. 성급하게 얻은 부는 굴욕과 재난의 전조를 나타낸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얻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외부 세계는 내면의 상태와 일치한다. 내면의 세계에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며 결국 창조 에너지가 된다. 이 이미지, 경험들은 환경이나 우연, 과거의 사고 등 외부 요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사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통해 우리는 운명을 통제하고 우연을 벗어날 수 있다. 즉, 생각을 통제하면 환경과 조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을 인식하게 되면 그 환경과 조건은 결국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생각이야말로 인생의 위대한 원인 그 자체이다. 생각의 결과는 그 형태, 질, 생명력에 달려 있다. 형태는 정신적 이미지의 명확성과 대담함에 달려 있고, 질은 마음이 구성된 재료, 즉 힘과 용기, 결단력으로 결정된다. 생명력은 그 생각에 담긴 감정에 달려 있다. 건설적인 생각은 생명력을 지니고 성장하며 발전하며 확장된다. 성격, 능력, 성취, 운명 모두 시각화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질을 결정하고 마음의 질이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능력의 개선과 함께 성취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17장. 욕구는 주로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인 욕구는 즉시 닿을 수 없는 목표일 경우 거의 실현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욕구는 마음의 잠재력을 자극해 어려운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만든다. 무의식은 집중을 통해 활성화되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정신적 발견과 성취는 욕구와 집중의 결과다. 짧은 순간의 집중과 강렬한 욕구는 수년간의 노력보다 더 큰 성취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집중은 의식이 한 대상에 완전히 집중되어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 직관이 활성화되어 성공으로 이끄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 그렇게 활성화된 직관은 종종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진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 진리는 우리가 찾고 있던 것으로 더 높은 힘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직관은 개발될 수 있으며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발전할 것이다.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그 직관은 점점 더 드물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환영하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다. 기억하라, 무의식은 전능하다. 무의식에 힘을 실어주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성공의 정도는 욕구의 본질에 달려 있다. 욕구가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당신은 더 큰 자유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강인함은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다. 목표가 확고하고 성공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우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생각이 유지되면 그것은 점차 물질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목표를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피하고 완전히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아라. 목표에만 집중하고 그 목표와 하나가 될 때까지 생각하라. 두려움을 없애려면 용기에 집중하고, 결핍을 없애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려면 건강에 집중하라.
항상 이상적인 상태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물질의 형태라는 것은 내면의 영적 활동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18장.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은 개인이 보편적인 것에서 분리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인은 보편적 마음의 일부일 뿐이며 그의 개성이나 인격은 단지 어떻게 전체와 연결되는지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환경이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삶의 차이는 그들이 표현하는 지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더 큰 지성은 동물을 식물보다, 인간을 동물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든다. 이 지성의 차이는 개인이 행동을 조절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신을 보편적 지성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존재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 반대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존재들은 이것이 모든 요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든 법칙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개인은 보편적 존재가 진동의 법칙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이다. 진동의 속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정확한 비율로 형성된다. 생각은 개인과 보편적 존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리이다. 이 고리를 통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소통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법과 같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 성장과 성취는 이 보편적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 또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정신적 차원에서 같은 생각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진동에만 반응한다. 풍요로운 생각의 진동은 풍요로운 결과를 끌어당긴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그는 끊임없이 베풀며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렇다면 위대한 리더들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의 힘이다. 물질 세계에서 씨앗이 뿌려지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형태를 취할 수가 없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씨앗이 뿌려져야 결과가 나타난다. 즉, 당신이 얻는 결과는 원인의 법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생각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인간 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힘으로 변하며 강력한 수단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19장. 진리를 찾는 과정은 이제 우연에 맡겨진 모험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다. 모든 인간 경험은 결과이며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 역시 우리의 통제 안에 있게 된다. 모든 것에는 극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연속체인 다른 면일 뿐이다. 남극과 북극, 안과 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조되는 것들은 사실 하나의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원리는 정신세계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지식과 무지, 선과 악을 말하지만 무지는 지식의 부재일 뿐이며 악은 선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 즉 무지는 지식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며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원칙도 없다. 악 또한 종종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원칙도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선이 나타나면 악은 사라지고 진리가 등장하면 오류가 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두 개의 독립된 실체로 말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물질과 마음도 하나의 원칙, 즉 마음이 작동하는 유일한 원칙일 뿐이다. 물질은 계속 변화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의 변화는 보편적 마음의 진화 과정이며 물질은 그 마음이 형태를 취한 하나의 상태에 불과하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강력하고 긍정적이라면 이는 당신의 건강, 성공, 조화로운 환경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약하고 비판적이며 부정적이라면 이는 당신에게 두려움, 걱정, 부족과 불화를 초래할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결핍과 한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원칙임을 깨닫게 되었다. 20장.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본질이다. 그 결과가 바로 힘이다. 당신이 이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당신은 그저 생각하는 자들의 일꾼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심지어 그 일에서 얻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힘의 비결은 우리가 보편적 마음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보편적 존재의 본질이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힘을 느끼고 성취를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은 생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주에 보이지 않는 모든 힘과 연결되어 두려움 없이 계획하고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온다. 당신의 시각화는 존재이며 상상력이 당신의 작업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이상이 시각화되고 이는 성취로 이어진다. 이 힘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힘이 모든 영감과 천재성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평범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한 결과는 비범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무한한 힘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힘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절대 나뉘어질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때 무한한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생각에 감정이 더해지지 않으면 차갑기만 하다. 필요한 조합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다. 영감은 내면에서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감각을 고요히 하고 근육을 이완하며 평온함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안정감과 힘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영감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당신의 숨은 생명, 사랑, 영을 들이마시는 행위이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생명력, 프라나 에테르를 흡수한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에너지이며 태양 신경총의 생명력이다. 이는 곧 생명 자체로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 지능, 물질과 의식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 원칙과 동일시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한 질병, 결핍,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나의 본질이자 순수한 존재이며 보편적 에너지이다. 우리가 그 원칙과 하나 되어 의식적으로 연결될 때 그 창조적 에너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1장. 내면의 무한한 힘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때부터 이 힘을 끌어내어 더 큰 가능성을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각하는 모든 것은 현실 세계에 나타나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각의 힘은 보편적 물질에 영향을 미치며 그 힘은 곧 현실 세계에서 창조가 된다. 이 발견의 결과는 매우 위대하다. 이는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비범한 창조적 에너지를 지녔다는 뜻이다. 불완전한 상태를 없애는 능력은 우리의 정신적 행동에 달려있다. 우리가 모든 힘의 근원과 하나임을 깊이 인식할수록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큰 생각은 작은 장애물을 없애며 더 큰 사고를 유지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자 마스터마인드의 성취 방법이다. 마음의 창조적 에너지는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음은 무한히 크거나 무한히 작은 것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면 의식 속에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상태는 현실로 나타난다. 의식 속에 오랫동안 유지된 마음은 잠재의 의식의 각인이 되며 이것이 모든 삶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 정신적 태도의 반영에 불과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우리는 내면의 세계와 일치하는 경험을 외부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 정신적 태도는 마치 자석처럼 본질과 일치하는 조건들을 끌어당긴다. 이 정신적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가 만들어 온 생각들의 결과다.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정신적 태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 인격과 삶의 조건도 변화한다. 물론 정신적 태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 마음속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이미지를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의 예술이다. 당신이 이 예술을 이루는 순간 새로운 것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될 것이다. 22장. 지식은 매우 귀중하다. 우리의 성격, 환경, 능력, 신체 상태가 모두 과거의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고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의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이 현실을 창조한다. 만약 그 생각이 질병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면 결과는 병과 실패로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를 수확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신체적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시각화의 법칙이 효과적이다. 신체적 완벽함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 그 이미지가 의식 속에 흡수될 때까지 마음속에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몇 주 만에 만성 질환을 해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했다.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것은 진동의 법칙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형태는 진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진동을 일으키면 신체의 모든 원자, 세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진동 속도에 의해 존재하며 진동 속도를 바꾸면 본질, 특성, 형태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생각 또한 진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그에 맞는 특정 진동을 일으키며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그에 맞는 진동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 두 진동 중 어느 것이든 계속 지속되면 결국 그것은 형태로 굳어진다. 생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기쁨의 웃음은 생각이 근육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슬픔의 눈물은 생각의 체내의 분비선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분노는 생각이 혈액순환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모두 생각이 몸의 반응을 통제하는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마음이 미치는 영향은 순간적이며 일시적이다. 반면 잠재의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고 강력하다. 잠재의식은 우리 개인의 의식적 개입 없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한 결과는 완벽하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완벽한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제공을 하면 창조적 에너지는 완벽한 몸을 만들어낼 것이다. 23장. 돈에 대한 의식은 마음의 태도이다. 두려움은 돈에 대한 의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난에 대한 의식이다. 법칙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가 주는 것을 정확히 얻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돈은 우리의 삶에 깊이 엮여 있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수단이다. 진정한 성공은 정직과 공정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공정한 의도가 없는 사람은 단순히 무지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모든 교환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무한한 존재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목표보다는 과정에, 소유보다는 추구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진정한 즐거움은 소유가 아닌 추구 속에 있다. 자신을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들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 가장 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 작가는 생각을 주며 기술자는 그의 기술을 준다. 이러한 주고받음의 균형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되며 더 많이 얻게 될수록 더 많이 줄 수 있다. 대부호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 대해서 사장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원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한 남자의 사례를 보자. 그는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었으며 중년에 이르러 아이디어가 고갈된 상태였다. 그는 만약 모든 생각이 진리라면 그 안에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한히 존재할 것이라 말하며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에게 와서 말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그는 크게 성공했고 그의 회사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영적 법칙을 이론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성공을 이루었다. 24장.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정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그들은 매일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들은 생명, 건강, 풍요가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병이나 결핍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고 믿는다. 모든 조건은 생각의 창조물이므로 질병과 결핍과 같은 오류가 제거되면 그 조건도 사라지게 된다. 이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모든 마음은 하나이므로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원하는 조건에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원하는 진리를 확신시키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타인을 돕고 싶다면 그들의 결핍과 한계를 없애려는 의도만으로 충분하다. 의도 자체가 그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결핍, 한계, 질병을 제거하면 그 사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진리는 가장 높은 진동 속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오류는 사라진다. 모든 정신적 작업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결핍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 세계는 상대적이지만 진리는 절대적이다. 진리만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면 진리만이 표현될 것이다. 당신의 삶, 행동,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당신이 얼마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닌 품성에서 드러나며 한 사람의 품성은 그가 진리로 여기는 것에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그의 소유와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당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있음을 인식하라.
그러면 당신도 준비된 기회를 발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은 찰스 헤넬의 더 마스터키 시스템의 내용 중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완독해 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고가 없는 통합본은 하루 멤버십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